네, 항상 좋은 분석과 명쾌한 설명 언제나 감사합니다. 주식이 언제나 그렇지만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항상 청개구리처럼 제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폴더블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매수한 종목과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이 두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많이 급해집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상승할 기회가 올 수는 있을까요? 권태민 파트너님, 명쾌한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좋은 분석과 명쾌한 설명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주식 언제나 그렇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해줬던 그 손절하는 방법에서도 네. 사실 같은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이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 중에 네. 그 머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머피 법칙. 내가 팔면 반등한다. 한 종목을 가지고 기훈 씨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어요. 네. 제가 4만 5천 원에 사고 4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만약 3만 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면 반등이 나오는 걸 다 느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다리가 뭐 부러지고 이런 증상을 입게 되면 아이고 안 됐다 쯧쯧쯧 하고 말아요. 내 손가락에 손끝을 밀으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면서 한 종목을 수만 명이 샀어요. 샀는데 주가가 쭉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항상 내려올 때 손절이 나오겠죠. 내가 매도를 하고 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유심히 봐가지고 반등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쭉 떨어지질 않고 반등을 주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산 가격이 여기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내가 여기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전이기 때문에 반등 나와도 아예 그냥 벌었구나. 근데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걱정이 되죠. 손절을 여기서 딱 하고 나면 반등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일자로 쭉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동이 나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여기서 파동이 나올 때 내가 산 가격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딱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등 나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고 난 다음에는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파동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종목이든 간에 다 대부분 느끼시는 거고요. 남이 판 종목은 파동을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안 갖고 보이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러시면 사선에서 저한테 한 20분 강의 시간을 주시면 네네. 갖고 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시간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저희 언제든지 예. 시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질문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폴더블폰 시대 언제쯤 좀 속 시원하게 빛을 볼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뭐 폴더블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매수한 종목. 바로 답변 드리죠. 네네. 예, 뭐 지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물량, 2차 물량, 삼성전자 물량이 초도 물량 다 완판이죠. 물론 완판이란 얘기는 물량 따라 틀리죠.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완판이 될 수 있고 네. 통신 3사의 대리점에 뿌려준 물량까지도 다 완판이 됐죠.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지금 뜯지 않은 것들은 뭐 4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폴더블폰 시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지고 다니더라도 들고만 다녀도 시선을 다 강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지금 뭐 일본에 오면 포토 레지스트라든가 뭐 이런 쪽 필름 쪽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평화 필름이라든가 필름 쪽 문제가 되지만 그런 쪽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에서 그런 공급 없이 몇만 대 팔고 말 거라면 출시는 안 했겠죠.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폴더블폰시도 온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줄을 서 기다리는 네. 그러한 시기죠. 239만, 뭐 24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뉴스를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 휴대폰은 판매가 감소하고 한 7, 80만 원 이상으로 되는 것부터 많이 올라가고 115만 원 이상짜리가
뭐 5배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판매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고가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뭐 갤럭시 시리즈로 본다면 2년에 한 2년, 번씩 그렇죠.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약정 기간이 보통 교체 주기가 예, 예, 되더라고요. 예. 주기가. 네. 그게 이제 또 마케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2년밖에 못 쓰는 휴대폰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뭐 말 못하는 뭐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너무 비싼 거죠. 휴대폰이 지금 어떤 재산적인 뭐 보험도 들어야 만한 그런 정도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고가품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시대는 안 올 수도 없고 거의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투지폰이라고 하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만 있어도 되고 뭐 저도 뭐 이런 인터넷 잘 모르기 때문에 투지폰만 있어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폴더블 시대는 왔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었죠. 시스템 반도체. 네. 이게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권태민 대표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중요해요. 네. 지금 칩 하나에 이런 그 반도체 그 칩이라고 따진다면 이 하나에다가 한 가지 칩을 얹히는 것보다 2가지 기술을 같이 넣는 게 훨씬 그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도 계속 쌓아나가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 통합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칩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는 칩을 딱 탑재하는 것. 예전에 지금 일이 바뀌었지만 CNS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038880. IA로 바뀌었는데 이건 지금 동전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그 전 직장 금융기관에 다닐 때 네네. 보증을 서줬던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데 CNS 테크놀로지로 저쪽 그 역삼도 쪽에 있었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한 기판에 여러 가지 칩을 탑재하는 거예요. 통합 칩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쪽은 그 현대차 쪽에서 인수한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합 시스템 반도체 칩 쪽에는 뭐 지금 AD칩스를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고무적이고 꼭 필요하고 필요한 쪽이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스템 통합 쪽의 반도체가 제대로 만드는 데가 있다면 네. 그 회사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2가지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이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지요, 다정 씨? 네,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폴더블폰 관련주인 DKT가 이 15,200원 매수가의 50%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AD칩스가 2,050원에 매수하셨고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 비중이 한 20% 정도는 현금을 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2종목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종목도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청개구리처럼 네. 내 마음에 들지 않게끔 움직여 줄지 일단 이분의 포트폴리오 보신 결과 어떠신가? 구성은 괜찮나요? 현금을 2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낮고 네. 종목을 한두 개 정도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부담 없이 가셔야 되는데 50%내 재산의 절반을 넣어놓고 주식 재산의 절반을 넣어놓고 지금 6,000원까지도 6,600원도 견디셨어요. 네. 그러면 반토막 이상을 견디신 건데 이런 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다행인데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이분이 이 부분에서 주식을 사신 거예요. 이게 지금 DKT인가요? 예, 15,200원에 사셨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네. 신규 상장하고 단 5일 만에 사셨는데 이렇게 떨어진데 이거 갖고 계셨다면 이거는 잘못된 투자죠. 6,61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토막 이상 난 건데 다행히 살아나서 11,0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지금은 이쪽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지금 작년 12월에 상장한 회사예요. 12월이면 3월, 6월, 9월 이렇게 그 상장됐을 때 락업 걸려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들이라든가 이런 그 벤처 캐피탈의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올 만큼은 대부분 나온 상태고 네. 대주주 물량도 이제 1년 정도 되면 나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물량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매물벽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그려드리면 현재 가격 위로는 이렇게 거래했던 부분이 많아요. 올라올 때마다 이때 물린 사람들이 다 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올라올 때 11,000원 그래 매물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거래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11,000원대에는 좀 매물을 줄여주셔야 되고 50%면 최하 30% 이상을 좀 줄여주시고 네. 30% 이상 줄여주시고 웬만하면 다 파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넘어가서 네.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다시 편입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제가 15,000원 샀다 해가지고 지금 15,000원까지 끝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11,000원인데 팔고 이게 살아나면 13,000원 사가지고 다시 17,000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바에는 기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다시 이 부분을 못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래로 가더라도 한 9,500원 깨지면 좀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또 한 종목은 네, AD 칩스입니다. AD 칩스는 2,050원에 비중 30%입니다. AD 칩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죠. 그래서 로봇 테마가 올 때마다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차트가 좀 그렇게 이쁘진 않죠. 1,500원짜리가 50만 주 거래되면 거래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위아래든 좀 빨리 처분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분도 제가 좀 매시고 가겠습니다. 이분도 현금 20% 갖고 계시니까 갈 때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러면은 전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DKT의 비중이 50%를 30% 정도 줄이시고 네. 나머지 30% 정도를 줄여주시고 또 AD 칩스는 그냥 30% 정도는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될까요? 10월 1일 날 네. 이제 저랑 많이 같이 하시게 되면 네. 파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파시고 새롭게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종목이 두 종목인데 한 편입을 해서 한 두세 종목 정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는 뭐 그렇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종목을 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업종이라도 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또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지금은 같으니까. 네.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거래소의 월봉 차트입니다.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거래됐던 부분이 횡보에서 이 매집됐던 부분이 이게 떨어지기도 힘들다고 제가 그냥 목이 찢어질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요. 떨어질 때마다. 네. 이게 지금 5년 동안 매집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외생 변수로 인해서 지금 출렁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다시 곧 전고점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도 전고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외생 변수 물론 수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뭘 찾아 따라가야 되냐면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네. 삼성전자 월봉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5년 동안 횡보하다가 이번 이게 보시죠? 월봉인가요? 예, 월봉입니다. 네네. 이게 횡보하다가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지수보다 훨씬 낫죠? 삼성전자는 안 살 수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본다면 지금도 쌉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 그러면 분명히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들. 저게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 사란다고 이제 다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훈님 씨가 저랑 같이 했잖아요. 네. 이때도 사라 그러고 이때도 사라고 다 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주가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밖에 없더랬어요. 얘가 삼성전자가 형이 이끌어가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같이 빠지면 만약에 4만 원 깨지면 주식시장 붕괴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5만 원 되고 있잖아요. 다시 이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 깨지고 4만 원까지 가잖아요. 주식시장 또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 갖고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 하나 들고 가면서 여기서 한 5% 10% 수익 나오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아마 투자가 바뀔 거예요. 다만 담은 5%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딱 놓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지금은 연말로 가면서 배당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으신 분들 배당주 콩웃음 칠 거예요. 배당을 떠나서 그쪽에 힘이 쏠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포스코 정도 사놓으시고 제가 조선해양주를 엄청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벌써 몇 주 전부터 조선주 해운주 하는데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네. 009540 보면 자 이게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지금이라고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콘테빈이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물론 매물 나올 수 있죠. 또 가요. 이런 종목 또 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이건 사야 되는 종목.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위에 고점 매물백이 있지만 탄력 붙은 종목은 사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선해양주 같은 경우 사야 되고 대신 증권주 은행주는 조금 네.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요. 그래요. 좋습니다.